지금 하락세가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주서라 빨리 지금 사라 이런 전문가들이 엄청 많은 지역이죠. 광명입니다. 지금 뭐 3억 빠지고 있고 2년 반 만에 하락 들어갔고 2, 3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 GGX 라인. 그런데 많은 유튜버들이 사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곳들이죠. 왜냐? 저런 지역들 강남처럼 분당처럼 이런 지역들이 여기는 거주 여건이 좋아서 계속 오른다. 이게 동쪽에서는 이제 강남 가까운 분당이나 뭐 과천, 하남 이런 지역들을 많이 띄우고, 그 다음에 서부에서는 서북쪽 하면 일산이고 서남쪽 하면 광명이죠. 특히 광명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만 서울 생활권이고, 서울 택시 잡아가지고 일산 가요? 안 가요? 부천 가요? 안 가요? 이런 건 있죠. 할증도 붙고 하다못해 분당 가도. 그런데 광명 가요? 갑니다. 할증도 안 붙어요. 광명 가는 거는 서울 생활권이라서 거부하게 되면은 승차 거부 걸립니다. 그 정도로 서울 생활권이죠. 그러니까 띄우긴 좋죠. 그리고 거주 여건이 나쁘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은 거주 여건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다만 항상 빼먹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예요? 여기는 거주 여건이 좋고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조건들, 뭐 GTX가 들어오고 뭐 어떤 이런 조건들로 해서 오를 만한 호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실제 반영될 가격이 이 정도인데 저런 호재들이 생겼어요. GTX 같은 호재가 거주 여건이나 재건축 호재가 늘어났으니까 호재가 반영돼서 한 요 정도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집값이 여기에요. 그럼 사야 될 때예요? 안 사야 될 때예요? 그런데 호재만 부르짖고 있어요. 호재만. 집값 거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왜? 거품을 당연하게 생각하든가 집으로 돈을 벌어야 된대요. 늘 이야기하는 거. 화폐가치 하락으로 장기적 우상향이다. 화폐가치 하락만큼 올라야죠. 그럼 공급 부족이래요. 공급 부족 아니란 건 진짜 수백 번 이야기했어요. 공급 부족 아니고 가구수 증가보다 주택수 증가가 많고요. 이번 정부에서 뭐 막아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니 해서 재건축 공급이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전 정부보다 많아요. 인허가도. 입주가 적었어요? 입주도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들 것이다. 추측성 발언만 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이다. 통계상으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그 통계를 언급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 화폐 가치 하락인 지역 제외하고 호재인 지역들 중심으로 띄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호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GTX 타고 오른 지역들, 자 호재 반영되고 그것도 과잉 반영된 지역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는 GTX 기대감이 아닌 재건축 기대감이죠.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오를 것이다. 잘 생각해보세요. 저기 재건축되는 아파트들, 특히 지금 뭐 1기 신도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1기 신도시나 광명처럼 재건축이 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도 보면 어때요? 여기가 다 재건축 가능한 곳이죠. 24,000여 가구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이라는 거 여태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재건축 규제에서 추진이 안 되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이 논리 아니었어요? 그러면 재건축 완화해서 추진이 되면은 공급이 과잉되겠죠. 왜? 나중에 재건축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죠. 추진하고 그러니까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입주 시기 때 어떻게 돼요? 우리 거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옆에 또 들어와. 가격 출혈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야기를 해요. 재건축이 안 되는데, 규제가 심한데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돼서 인기가 많을 거다. 이런 상황도 아니죠. 그러니까 재건축 되면은 가격 쭉쭉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하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그냥 재건축 되니까 된다. 입주 시기를 고려해 봐야죠. 그리고 규제 빨리 풀어라. 왜? 규제를 풀어야 집값이 올라가니까. 발벗고 나섰다. 표 앞세워서 재건축 대동단결. 다 이런 데서 찍었다.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누가 찍었어요? 언론에 속은 사람들과 진짜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찍은 거지. 그러면서 땅값, 건축비 다 오르는데 분양가는 제자리. 연기 속출. 아니죠. 엄밀하게 말씀드릴게요. 저거 나중에 땅값 건축비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분양가가 제자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분양을 엄청 많이 남겨 먹었고 분양가가 제자리, 분양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업 연기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완화 기대감이죠. 완화가 되면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집값 엄청나게 뛰었던 그 정책을 다시 사용하려고 하고 있죠. 부동산 3법. 그 중에서 하나는 추진 못하죠. 근데 두 개는 추진할 수 있죠. 분상제 폐지, 그 다음에 제초안 폐지. 그거 하면 수익성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완화 기대감 때문에 미루는 거지. 아직 윤석열 당선자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 완화되는 거 보고 들어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보유세 완화해 줄 때 작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받겠다라고 하니까 뭐
엄청 완화해주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집값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작년 공시지가 적용한다고 해서 재건축은 영향이 오히려 반대죠. 공시지가가 높아야지 땅값 책정이 많이 돼서 분양가 올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재건축은 안 한다. 그래서 뭐예요? 출범한 이후 본격 정책을 펴는 하반기까지 분양을 미룬다. 이거예요. 분양가가 제자리라서. 그 전에 안전진단 통과되면 뭐라 그랬어요? 분양가가 뭐 올랐어요? 분상제 폐지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신난다. 여기 쭉쭉 뜰 거임 하더니 지금은 뭐예요? 안전진단 풀리는 건 일도 아니죠. 안전진단 풀렸는데 그래도 더 수익성 나게 해준다는데 차기 정부에서. 그러니까 가격 올리고 호가 올리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집값 올리라고 담화시키고 언론에서. 하지만 매매가격 지수는 전세가격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전세가율 자체도 여기 7월에 튄 거는 전세가율을 튄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매매가 전세가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 거래량 자체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자, 외지인 매매 거래량 줄었죠. 적어도 70건은 넘었는데 코시국에도 8, 90건 나왔는데 지금 어때요? 20건도 안 나오더라. 2030 매매 거래량 엄청 패닉 바잉 했다. 패닉 바잉 했죠? 그런데 안 사고 있는 것도 있고 못 사고 있는 것도 있고 매매 거래량 자체도 엄청나게 줄었죠. 자, 2월 종료됐죠? 하락세는 유지됐습니다. 한 건 더 줄었죠. 그리고 하락거래 비중도 76%로 많이 늘어났다. 3월 기준.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자, 가장 많이 거래했던 하안동 주공 3단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건축 아파트죠. 재건축 아파트 훈풍 불고 가격 쭉쭉 올라야 되는데 5억 5천 찍더니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4억 9천5백으로 많이 떨어졌다. 5억 6천 찍던 단지가 지금 5억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5억 3천 찍던 단지가 지금 4억 3천 4억 5천까지 떨어졌다. 호가만 높여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급감했죠. 전세가 비중 보면 어때요? 전세가도 휘는 듯 하더니 떨어지죠. 전반적으로 전세가도 하락 추세다. 자, 다음에 철산 레미안 13억 5천까지 갔는데 11억 8천까지 떨어졌다가 얘는 뭐 3층이고 층수도 낮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죠. 얘는 반영도 안 했죠 이제. 그리고 12억 6천 거래했는데 12억 5천 매물 나와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도 13억 5천까지 찍더니 11억 4천 7백까지 떨어졌죠. 14억 7천 14억 8천 이렇게 나오다가 저건 급매물일 뿐하고 호가 안 낮추는데 급매물 아니면 거래도 안 될 뿐. 그리고 전세 가격 역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보이죠. 매물 어때요? 쭉쭉 늘어나고 있죠. 뒤늦게 속아서 산 사람들 뒤늦게 빠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가계부채 붕괴되기 시작하면 집값 붕괴는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광명 지역 분석하니까 문득 떠오르는데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 3억에 샀어요. 얘가 한 7억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이 사이에 전세가도 한 뭐 2억 하던 게 5억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돈 많이 번 것 같죠. 아, 집값이 올라가면 무슨 이득이 있어. 그런데 전세가 올라가서 내가 산 금액보다 전세가를 더 한 거죠. 근데 이 전세가는 뭐에서 나왔어요? 대출에서 나왔죠. 즉 대출로 인해서 이렇게 뻥튀기 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거 구하는데 쓰고 하다 보면은 밑에서부터든 위에서부터든 붕괴 시작되게 되면은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이게 투기의 핵심이었는데 반대로 부채 붕괴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대출을 많이 내주는 거. 그래서 MB 때부터 전세자금 대출 1억, 2억, 다음 정부에서 3억, 5억까지 풀면서 뭐가 생겼다? 거품이 생겼다. 근데 전세제도의 취지는 뭐예요? 빌려서 넣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월세 내는 대신에 내 돈 넣고 하는 거다. 이게 전세제도의 취지였는데 요것 때문에 그 취지가 다 깨지면서 전세 플러스 집주인 자금 그래서 여기 대출 받고 여기 대출 받고 이중으로 대출이 들어오니까 거품이 너무 빠르게 쌓여버려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전세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세제도 필요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다만 전세 대출을 너무 많이 내주는 게 문제죠. 전세 대출 거품만 싹 빼봐라. 지금 집값이 버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가계부채 붕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하다. 왜? 글로벌 금융위기 붕괴 때는 전세의 거품이 심하지 않았죠.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런데 그거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 살려보겠다고 전세를 2개 정부에서 4번이나 연속으로 풀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거품이 2배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붕괴되면 큰일 나죠. 특히 전세값 임대차법 때문이라느니 뭐 617 때문이라느니 710 때문이라느니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금리 때문에 부풀었던 전세가 그거 금리 인상되면서 지금 거품 꺼지고 있죠. 금리 앞으로 더 많이 올릴 거죠. 하반기 때 전세가 더 오른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지금 상황 보면 하반기 땐 거의 한 평균 주담대 금리가 한 4% 중반대나 5%는 나올 걸로 보이죠. 변동금리 평균으로. 그렇게 되는 순간에 전세값이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공급은 적어요? 입주? 적정 수요 넘어섰죠? 분양. 자, 이렇게 분양을 많이 하면 뭐해. 일반 분양은 요만큼인데. 그래서 민간 분양의 한계라는 거예요.
저게 공급에 도움이 되느냐? 물론 아예 안 되진 않지만 저거는 질적 공급이지 양적 공급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서서 이주 수요들 늘어나고 그래서 집값 올리는 요인이다. 다만 완화책은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금리 인상이 너무 가속화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의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지금. 결론, 광명 뜬다. 그 이유는 호재, 그 다음에 거주 여건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이 추진된다. 이런 거 다 떼고 핵심은 뭐예요? 다 반영되고도 엄청난 거품이다. 특히 매매, 전세, 이중으로 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다가올 수 있다. 특히 거품이 많이 낀 지역들, 호재가 많은 지역들에 거품이 많이 꼈죠. GTX 라인이라든가 풍선효과 라인 뭐 이런 데들 굉장히 위험하다. 한 3, 4년 전이랑 가격만 비교해봐도 얼마나 거품이 비정상적으로 끼었는지 볼 수 있고, 그 거품은 다 저금리 유동성으로 들어온 거고, 고금리가 되면은 그 유동성이 얼마나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 붕괴가 오는지를 잘 지켜봐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